저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좀 감성적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게 논리적으로 생기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하고 학문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감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처에서 그런 성격들이 반영이 되는데 또 하나는 좀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잘 알겠지만 저는 역사학자거든요. 역사학자라는 것이 좀 때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미시적인 면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논문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시를 쓴다는 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휴식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또는 창작 활동을 하니까 머리에 그게 바뀌어지니까 훨씬 더 휴식하기 좋고요.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구름을 보거나 초생달을 보거나 새벽달을 보거나 뭐 바람을 보거나 이랬을 경우에 표현하고 싶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표현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게 되면은 높은 산을 오른다든가 아니면 끝없는 초원을 달린다거나 그리고 태풍 속에서 뗏목을 타기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책을 보거나 아니 남들이 뭐 오해할 수가 있는데 힘들 땐 힘들지만 힘들지 않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태풍이 몰아칠 때 10m가 넘는 파다가 몰려 덮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뭘 하겠어요? 시를 꼭 쓴다는 것이 타이핑을 한다거나 쓰는 게 아니더라도 묘모할 수도 있고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것은 학문인데 학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검증이 가능하고 남에게 실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역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다양해요. 얼마나 슬픈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 그게 역사를 하다 보면은 눈에 보여요. 얼마 전에는 제가 태안에 있는 해양유물 전시관에 갔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뭐냐면은 거기는 해저 유물선, 난파선에서 끌어올린 유물들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역사학자로서 또는 고고하게 연관된 사람으로서 그냥 바라볼 때와 그다음에 한 인간으로서 감성이 예민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는 그 순간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유물들을 만들었던, 이를테면 도자기를 만들었던 사람들, 거기에 얽힌 애완들,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논문이나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제가 시를 쓰는 거죠. 또 만주에 가요. 연해주에 가요. 가면은 거기서 독립전쟁을 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랬을 경우에 그냥 갔다 올 수는 없죠. 그렇다고 논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들은 제가 시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래야지만 남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시를 많이 쓰는 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시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나 또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시는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논문은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면 저의 관점을 가지고 사료 등의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 구축하는 건데 저는 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에 어떻게 일정한 형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글자를 소수의 사람들이 글자를 제대로 향유했을 때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문장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고전적 시들은 그런 운율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시 그랬을 경우에는 한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운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하기 힘든 철저한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현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시를 쓸 권리가 있지 않나요? 의무도 있고. 그렇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시라고 봐요. 특별한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고 특정한 단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또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저 지하철 타다 보면은 지하철 앞에 있는 그 시를 보게 되면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시인가? 요즘에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요즘에는 그런 시들은 초등학생도 씁니다. 그렇게 자기 감상을 단편적으로 흔해 빠진 언어로 쓰는 것은 시가 아니죠. 시인이 언어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를 시인은
의성어건 의태어건 아니면 실질적으로 만들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자기 감성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시라고 보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수 있는 시들 중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시들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가장 솔직하게, 가장 솔직한 언어로,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저는 이게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이론이 맞는다면은 그야말로 누구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 지금까지 사람들 알고 있는 시 이론을 보면은 그건 누구든지 쓸 수가 없는 거죠. 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아니, 시를 어떻게 배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문학도 똑같다고 봅니다. 특히 문학이나 예술이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창조력이거든요. 남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계를 보면은 창작적인 것보다는 모방 것이 더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방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예술, 위대한 문학이 탄생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제발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학을 특정한 형식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쓰게 하고, 다만 소설 같은 경우는 큰 틀이 필요하니까 큰 틀을 구축하는 능력만 길러주면 됩니다. 역사도 똑같습니다. 왜 선배학자들이나 교수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을 하죠? 학문으로는 방법론, 그리고 논문을 구축하는 틀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만 가르쳐줘야지 왜 하나하나 간섭을 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사관을 강요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문학 예술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정말 꼭 가져야 될 것은 자유로운 사고, 즉 창조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